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새로 시작하는 멤버십 코스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유효 숫자를 공부합니다. 유효 숫자란 무엇인가? 유효 숫자의 정의는 물리량은 숫자로 대표되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 숫자 중에서 적어도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물리량을 대표하려고 숫자를 만들었는데 의미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량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측정값이라고 하는데, 이 막대자를 측정한다고 하겠어요. 이 막대자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미터 스틱을 놨습니다. 미터 스틱의 눈금은, 큰 눈금은 센티미터고 작은 눈금은 밀리미터입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저기서 무엇보다 좀 크죠? 11cm보다는 좀 크죠? 그 다음에 11.8cm보다도 좀 크고 11.9cm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어루만져봐서 11.83c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1.85c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1.87c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1.845cm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유효 숫자겠습니까? 맨 처음 보겠습니다. 네, 이거 유효 숫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 어떻겠습니까? 네, 이것도 다 유효 숫자입니다. 세 번째 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유효 숫자입니다. 이 마지막 3, 5, 7을 우리가 어림으로 때려잡았지만 의미는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건 어떠냐? 11.84, 그 다음에 5까지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의 높이를 하는데, 이 물의 높이도 이거는 밀리미터가 단위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요거 봤더니 40과 50 사이에 있죠. 그래서 47mm라고 하기도 하고 48mm라고 하기도 하고 49mm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47.5mm라고 했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유효 숫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전부 다 유효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숫자 7, 8, 9는 내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때려잡았지만 그래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 더 내려가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 유효 숫자를 말로 정의한다면, 특히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는 가장 작은 눈금, 측정 눈금의 가장 작은 눈금 사이에 얼마쯤 되는 어림 잡는 거, 이것까지는 유효 숫자로 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눈금의 하나 아래짜리까지를 유효 숫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숫자로 대표하는 물리량을 우리 이렇게 측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측정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값은 측정해서 아는 값이죠. 이럴 때는 유효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이거는 측정 장치의 눈금에 의해서 정해지고, 눈금이 나타내는 그 숫자 자리보다 하나 아래까지가 유효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값, 측정값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누고 막 곱하고 할 것 같으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유효 숫자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량과 연관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구할 때는, 이때 계산에 이용된 측정값의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계산값의 유효 숫자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수가 있을 수가 있냐면 참값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론이나 원리에 의해서 딱 정해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유효 숫자고, 이거 때문에 유효 숫자에 제한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유효 숫자인 그런 참값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3.1459 어쩌고 원주율 있죠. 원주율은 무리수죠. 쭉 나갑니다. 쭉 나가는데, 이 원주율을 우리가 반올림해서 3.14 이렇게 쓴다면 3.14까지 이 세 자리가 유효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값을 반올림한 값은 그 반올림한 숫자가 바로 유효 숫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유효숫자 계산할 때 측정값의 유효숫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덧셈을 먼저 해보겠어요. 자, 덧셈 요거 3개를 더하겠어요.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덧셈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 어디까지가 유효숫자냐면 쫙 이렇게 해가지고 3760.9 그 하나 밑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효숫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했나 보니까 여기 자릿수가 이렇게 있죠. 자릿수 중에서 유효숫자가 제일 높은 거 여기서 3536.2 여기까지를 유효숫자로 따졌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의미를 갖고 있으면 유효숫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요런 자리 여기 의미가 전혀 없는 자리가 있죠. 이 의미가 전혀 없는 자리하고 다른 수를 더하더라도 그 자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더하는 숫자 중에서 자릿수가 제일 높은 것까지가 유효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잘 됩니까? 네. 그러면 곱하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곱하기 여기에 두 개를 이렇게 곱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곱하겠어요. 우리 곱하는 계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해서 이렇게 값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아까 더하기 한 것처럼 여기서 쫙 갈라가지고 보니까 갈른 요 밑에 있는 이런 이 갈른 요 위에까지 요걸 갖다가 유효숫자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더해지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요 두 개가 되는가 봤더니 곱하는 숫자가 위에 있는 거는 유효숫자가 2개고 밑에 있는 건 유효숫자가 3개죠. 그래서 곱한 다음에는 그 2개 곱하는 것 중에서 유효숫자의 개수가 작은 놈의 개수가 유효숫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이렇게 곱하는 그 2개의 곱하는 숫자 중에서 유효숫자 작은 개수를 유효숫자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 아까 2.3 대신에 2 대신에 7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딱 더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여기에 더하는 거에 그 의미가 없는 거 쫙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유효 숫자가 결과가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248을 요거 248이 아니라 249로 하는 게 좋겠어요. 249를 이걸 값으로 한다면 우리 앞에 거 작은 거에 유효 숫자 2개 하고 봤더니 결과는 유효숫자가 3개가 됐죠.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되죠.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유튜브에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잘못 대답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3개가 유효숫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7.3 하면 7.3 밑에 있는 한 자리도 또 곱할 수가 있겠죠. 이건 유효숫자가 아닙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 5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쭉쭉쭉 저 아래에 있는 유효가 아닌 숫자들이 전파돼서 오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곱할 때 위에 큰 수가 있어서 하나 위로 올라온다면 여기에 무효 아무렇게나 있을 수 있는 숫자 중에서도 곱해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유효 숫자가 2개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 숫자를 2개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나 저렇게 아까 저쪽에서 계산한 것이나 이렇게 계산한 것이나 같은 값 2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는 두 수의 경우에는 결과의 유효숫자는 곱하는 숫자의 유효숫자 개수가 작은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혼동되는 게 뭐냐면 숫자 0을 유효숫자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2.07000 이렇게 0이 잔뜩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소수점 이하로 0을 쓰는 거는 그 값은 어떻습니까? 유효 숫자건 아니건 값은 똑같이 2.07이죠. 여기서 000 이렇게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반올림해서 이렇게 2.07이 된 것이 아니라 000까지는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소수점 이하에 필요도 없는 0을 이렇게 붙였다면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소수점 아래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연이어 나오는 유효 숫자는 전부 다 유효 숫자다.
그래서 지금 2.07000 이 숫자의 유효 숫자는 저 마지막 3개, 0 3개까지 합해서 유효 숫자가 6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0.0834 여기서 유효 숫자가 몇 개냐라고 할 때 여기에 왼쪽 끝에 있는 0 있죠. 이것은 숫자의 의미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반드시 써줘야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효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이 경우는 유효 숫자가 3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00 이 가운데 0 나왔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가운데 있는 건 0이건 아니건 간에 양쪽 끝이 유효 숫자면 가운데 있는 건 당연히 0이죠. 유효 숫자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유효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리까리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가 아닌데 오른쪽에 0으로 이렇게 계속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이 0이 유효 숫자건 아니건 이렇게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오른쪽에 있는 3개의 0이 다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 숫자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과학표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과학표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측정값이나 계산값의 유효 숫자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숫자 몇 점 몇 이런 숫자로 된 부분하고 10의 멱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532만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다면 이것의 유효 숫자가 처음 3개뿐이다 라고 한다면 5.32 곱하기 10의 육승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5.320 곱하기 10의 육승 이렇게 씁니다. 10의 육승은 다 똑같죠. 그런데 앞에 쓴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유효 숫자가 결정이 되고 맨 위에 있는 건 유효 숫자가 3개, 그 다음에 4개, 5개, 6개 이렇게 유효 숫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표기법이라고 하고 과학표기법은 유효 숫자를 정확히 알려주는데 이제 좋죠. 근데 사실은 우리 계산기에 볼 것 같으면 계산기에 표시되는 것을 2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십진표기법 이걸 fix라고 하고 과학표기법 이걸 SCI라고 하는데 그냥 계산기에서는 내가 보기 편하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5를 과학표기법으로 한다. SCI 표기로 한다. 그러면 1.25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0.623은 어떻게 합니까? 6.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것은 만약에 유효 숫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썼다면 이것은 6.23이 유효 숫자고 구나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371.1 이런 것도 3.711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0.00100 이러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러면 이거는 1.00까지 유효 숫자가 3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효 숫자를 우리가 찾아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고 계산할 때 어떻게 유효 숫자를 맞춰서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팁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계산할 때 계산값의 유효 숫자를 가장 잘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계산에 사용되는 물리량을 보고서 이 결과의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건 우리 아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을 보고서 먼저 판단한 다음에 계산기에 놓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숫자 여러 개 잔뜩 있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 과정에서 유효 숫자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과를 구한 다음에 숫자를 다 계산해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결과의 유효 숫자를 몇 개라고 정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 유효 숫자 개수만큼 반올림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효 숫자를 얘기할 때 우리 유효 숫자가 마치 정확한 숫자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 숫자를 찾아내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가 조금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덧셈의 유효 숫자. 우리 밭이 있는데 밭이 직사각형이라고 하겠어요. 한 사람은 한 변 길이가 가로 길이가 25.48m이고 다른 사람이 또 세로 길이를 계산을 했더니 이거는 소점 아래까지 3.4m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밭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여기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그 더하기를 이렇게 계산하죠. 둘레의 길이를 할 때는 여기다 2를 또 곱해야지 되는데 내가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가로 곱하기 가로 더하기 이제 세로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요거 좀 틀렸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다면 자 그래서 28.9까지 이게 바로 자릿수를 맞히는 것이고 요 답은 내가 지금 문제를 좀 잘못 냈네요. 둘로 곱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둘로 안 곱하고 지금 28.9m가 답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경우에 밭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이 넓이는 이제 둘로 안 곱해도 되니까 맞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넓이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25.48 곱하기 3.4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계산을 다 합니다. 근데 결과의 유효숫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위에 거는 4개, 밑에 거는 2개. 그러니까 결과의 유효숫자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딱 마음속에 갖고 나서 이거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네, 2개 딱, 요 2개 하게끔 그래서 87 제곱미터 이게 바로 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유효 숫자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2개의 측정값이 있는데 하나는 5320이고 하나는 5320.0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의 유효 숫자, A의 유효 숫자의 숫자, 개수하고 B의 유효 숫자의 개수 이 중에서 고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원리를 써야지 되겠습니까? 91,000 하면 이거 유효 숫자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0이 소수점 이하가 아니라 소수점 위에서 0이 계속되면 이건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5320 하면 이것은 유효 숫자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죠. 그래서 이 A는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7000 이렇게 소수점 아래 0이 나오는 것은 이거 몽땅 다 유효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몽땅 다 다시 말하면 6개가 유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온 5320.0 하는 것도 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의 숫자가 전부 다 유효 숫자가 돼서 유효 숫자가 5개다.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번이 답인 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의 유효 숫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통나무가 있는데 통나무의 단면의 반지름과 통나무의 길이를 추정했어요. 그랬더니 0.27m하고 1.34m가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나무 단면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우리 그중에서 여기서 하나 구하는 것인데 둘레 길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둘레 L은 어떻게 됩니까? 2πr 이렇게 아주 계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2πr 할 때 파이의 2는 어떻습니까? 이건 참값이죠. 그래서 숫자 하나로 해서 이게 유효 숫자 하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유효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3.14는 유효 숫자가 3개고 0.27은 유효 숫자가 몇 개입니까? 0은 유효 숫자 아니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2는 참값이고 3.14는 유효 숫자가 3개고 0.27은 2개니까 결과에 몇 개만 생각합니까? 2개만 생각해서 반올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7m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자, 이런 통나무의 부피를 구하라. 자,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구하는데 부피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단면의 넓이에다가 통나무의 길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유효 숫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14는 3개, 0.27은 2개, 1.34는 3개니까 곱하기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유효 숫자 개수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서 유효 숫자가 2개가 되도록 그래서 0.306에 31까지 이렇게 반올림하면 되겠죠. 그래서 0.31m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과학 표기법으로 1년은 우리 365.2421이다 라고 한다면 이 1년이 몇 초인지 과학 표기법으로 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을 초로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1년이 365.2421 했으니까 하루는 24시간, 그 다음에 1시간 60분, 1분 60초를 다 곱하면 이렇게 초가 나왔죠.
그러면 유효 숫자는 몇 개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24, 60, 60 이런 거 측정값이 아니죠. 전부 다 참값이니까 네, 유효 숫자의 개수는 뭐 가지고 합니까? 이건 다 참값이고 개수는 요거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제 7개죠. 그러면 이제 7자리에서 반지름할 것 같으면 B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 숫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제1강을 한 몇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